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한적 등교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낙태죄가 새해를 맞이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체할 법안이 없어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올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주민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여 명을 오르내리며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역수칙 준수가 최우선돼야 합니다. 손 씻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만 올바르게 착용해도 감염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도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한 3단계로 격상은 않기로 했습니다.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이 모이는 직장 회식, 신년회, 돌이나 회갑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시험, 공청회 등은 예외로 허용되지만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는데 운영이 전면 금지였던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같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열 수 있습니다. 또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스포츠 시설의 경우 운영을 부분 허용했는데 이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 스크린 골프장처럼 운영이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전환시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실시됩니다. 교육당국은 올해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 문제는 올 한 해 큰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해 학생들은 코로나 여파로 수차례 연기한 끝에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개학 초기 원격 수업 시스템 접속 오류로 학생들은 불편을 겪었고 학교마다 수업의 질도 차이가 나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감염 확산세에 올해도 비대면 수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한적 등교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수도권처럼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전체 학교가 등교 인원의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2단계인 비수도권에서도 시간차 등교 등으로 밀집도 조정은 가능하지만 3분의 1이 원칙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가 되더라도 전체 등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이런 방역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줌 등 민간 프로그램이 아닌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기존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에 화상 수업 기능을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도록 해 교사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올해 역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의 조치가 계속되면서 예년처럼 활기 넘치는 학교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일부 집합금지 완화로 소규모 학원들로서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반면 중대형 학원들은 학원 방문이 가능해져 조금은 다행이라면서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수도권 학원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같은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수강생 수를 9명 이하로 제한해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2칸 띄우고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들 시설은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 의심 대상은 신고를 통해 상시 단속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극심한 운영난을 호소해온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학원은 1:1 개인 레슨 1명씩 수업합니다. 외부인 금지이며 등록된 아이들만 들어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교육을 하는데 학원 폐쇄가 웬 말입니까? 중대형 학원들도 방문 상담이나 보충 수업 등이 가능해진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면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학원당 9인 이하기 때문에 중대형 학원하고 또 특히 그 돌봄을 하고 있는 그 외국어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거든요. 시설 기준을 학원이 아니고 반별로만 해주면. 수도권 학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1인 시위 등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2, 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된 겁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면제돼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무상급식도 대폭 확대되고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은 30만 원씩 입학 준비금도 받습니다. 이번 입학 준비금은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이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되면서 지난해보다 평균 24% 늘어납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는 올해 큰 과제로 꼽힙니다. 원격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 교원이나 교원 자격 소지자 등 보조 인력을 학습 도우미로 활용하는 1수업 2교사제를 전국 1000여 개 학교에 확대 적용해 교육 안전망을 넓힙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인공지능도 도입됩니다. 관련 교재가 일선 학교에 보급되고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 과목이 신설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는 고령 인구 비율이 세계 1위인 일본을 우리나라가 앞서게 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2045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20대부터 30대의 취업자 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7만 명 줄었고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혼인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태죄가 1월 1일 영시를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한데요. 대체할 법안도 아직 합의가 안 돼서 현장에선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67년 만에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섭니다. 다만 관련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회가 여태 대체 입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4주 내 낙태 허용안을 내놨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성계는 전면 폐지를, 보수권과 종교계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양측 주장 모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각각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입법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의료계는 현장 혼란을 우려합니다. 이제 개정안이 원래 나왔어야 되잖아요. 합법화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네. 진단만 하고 그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보호해줘야 된다. 결국 의료계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서 임신 10주 미만에만 낙태를 시행하겠다는 자체 기준까지 내놨습니다. 여성단체는 낙태죄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안전한 낙태를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보험 적용하고 약물 도입. 약물도 실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경찰이 치안 정책에 큰 변화를 줍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가정폭력 사건의 초동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정책에는 주민 생활에 좀 더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경찰에 정부가 당부한 건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경찰도 자치경찰제로 주민안전 예산이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되면 주민 요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은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됐던 접근 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올 6월부터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되면 재난 문자와 같이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송됩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1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평균 4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민간 시세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간 KB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과 비교해 1년 만에 20.3% 오른 수치입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권 14개 구의 상승률은 25.2%로 강남권 11개 구의 상승률인 17.4%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구별 상승률은 노원구가 33.0%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청소, 육아, 간병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나 10월부터 11월 소득, 전년 12월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졌지만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정의 규정 자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본사의 지위를 받고 있다거나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하고 판정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로자 정의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용역 업체에 소속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은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는데 기지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 가정집 거실입니다. 각종 꽃나무에서 관엽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벽에는 식물을 재배하는 바이오월이 있어 마치 숲속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녹색이 주는 편안함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력증,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꽃을 대하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또 꽃들이 크는 거 보면서 또 기분도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실내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드는 대신 활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장감과 우울감, 피로감 등이 식물이 없는 실내보다 평균 22% 줄어들고 활력 지수는 38% 늘어났으며 식물의 향과 색이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식물의 증상과 증발작용 덕분에 가습기처럼 실내 습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식물 잎 표면의 왁스층과 기공이 초미세먼지까지 흡수해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실내에서 반려식물을 기르는 활동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미세먼지 저감과 가습 효과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농진청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실내 식물 기르기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매운탕과 조림 같은 한식은 기본, 피자와 수프 등 서양식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메뉴는 산천어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산천어 축제가 취소되자 화천군이 처치곤란해 77톤 규모 산천어를 활용한 산업화에 나선 겁니다. 우선 이날 선보인 20여 종의 추천 음식을 통해 산천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어떤 요리하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면서 고등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 생선에서 잡내가 나지 않고 조리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치캔 같은 통조림과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반건조 산천어 등 가공식품도 선보였습니다. 통조림은 대기업과 손을 잡고 20톤 규모의 산천어를 가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반건조 산천어도 지역 식당에 우선 판매한 뒤 향후 홈쇼핑과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해 팔 계획입니다. 다음 순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는 부모교육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학습의 용도로 산 장난감. 아이의 놀이 방식과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의력이 좋다고 해서 해외에서 직구한 건데 너도 이거 봐봐. 쳐다도 안 보네. 통아, 이걸로 해봐. 자, 포크레인이 공사 들어갑니다. 붕, 붕. 무무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래. 무무 갖고 놀아도 돼. 이거 봐. 엄청 팠어. 통아, 그만 파. 엄마랑 마을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그럴까? 아니, 오늘은 끝까지 팔 거야. 끝까지 파봤자 흙이지. 엄마, 끝까지 파본 적 있어? 지구 끝까지? 아니. 난 끝까지 팔 거야. 형아, 무무도 같이 파자. 그래. 붕붕붕붕붕. 네. 응?
엄마가 통해주려고 선물 샀다.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라니? 이거 초롱이 누나가 엄청 재밌게 읽었대. 재밌겠지? 우와, 그림도 멋지다. 엄마가 하나 읽어줄까? 붕붕 붕붕. 통아, 이거 봐봐. 엄청 재밌는 한글 퍼즐이네. 우와. 슝. 관심도 없네. 잘 보이는데 놓으면 꺼내보겠지. 이게 얼마짜린데? 이건 여기에, 이건 여기. 통이야, 엄마가 책 읽어줄게. 간다. 성공! 책 가지고 이게 뭐야? 넌 왜 이렇게 책을 싫어하니? 엄마, 여기는 얘네 집이고 여기는 화장실이다. 멋지지?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럼 이거. 통아, 피자는 피읍에다가 이를 이렇게 놓으면 피? 엄마, 피자는 동그라니까 이거고, 이거는 길쭉하니까 국수지. 자. 책 싸줬더니 읽지도 않고 벌써 찢어 먹으면 어떡해. 안 볼 거면 다 치워. 아휴. 또 그거야? 통이는 왜 맨날 읽는 것만 읽어? 새로 산 책 중에 하나 골라봐. 이거 살까 했는데 2개 다 샀잖아. 생각나지? 그치? 완전 신났는데. 엄마, 2개 읽어주면 안 돼? 좋아. 대신 하나는 새로 산 책 중에서 고르는 거다. 옥수수 안녕, 의자 안녕, 양말 안녕, 거미도 안녕. 달님 안녕. 엄마 잘 자. 보자. 8번이니까 여기 있고 이쪽에. 아휴, 통이가 신나면 된 거지 뭐. 내일은 지구 끝까지 파보는 거야.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아이들은 놀이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를 스스로 찾고 반복하며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의 주도권은 아이에게 있으며 무엇보다 놀이는 즐거움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놀 것인지, 어떻게 놀 것인지, 규칙도 방법도 아이가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정해진 방법대로만 하라고 하면 오히려 학습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는 스스로 시작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놀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생각해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반응해주세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이이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세상을 떠난 생후 16개월 정인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학대의 징후가 여러 번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봅니다. 육아포커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